인간의 이름을 써넣으면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신의 물건. 데스노트를 사이에 두고 우수한 고등학생인 야가미 라이토와 세계 최고의 명탐정이라 불리는 엘이 각각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펼치는 두뇌 싸움을 그린 작품. 데스노트. 정의 구현을 위한 두 천재의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전국 최고의 우등생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회의감을 느끼면서 지내는 고등학생인 야가미 라이토는 우연히 데스노트를 손에 넣게 됩니다. 설마 하면서도 마침 TV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범죄자의 이름을 노트에 적어놓고 정말로 범죄자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자 데스노트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라이토. 데스노트를 떨어뜨린 장본인인 사신 류크가 라이토를 찾아오고 라이토는 데스노트의 능력을 이용해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을 모조리 제거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루의 정해진 일과처럼 라이토는 계속해서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매일마다 범죄자가 죽어나가는 이 기묘한 상황을 눈치챈 국제적 경찰기구인 인터폴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때 세계 최고의 명탐정이자 그 정체가 베일에 쌓여있는 엘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한편 흉악 범죄자들의 연쇄 변사 사건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은 이를 응원하며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존재인 라이토를 키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사실에 만족해하는 라이토는 TV를 통해 키라를 향한 엘의 선전포고를 보게 되는데요. 키라의 행위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흉악 범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엘의 말에 격분한 라이토는 그 자리에서 엘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넣어 바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형수를 대역으로 사용한 엘의 계략으로 이를 통해 엘은 키라가 직접 손을 쓰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일본의 관동 지방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정의를 위해 반드시 서로를 찾아내어 제거하기로 결심하죠. 범죄자들이 사망한 시간의 분석을 통해 키라가 학생이라는 것까지 범위를 축소시킨 상태. 경찰인 아버지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라이토가 데스노트는 죽일 상대의 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범죄자들을 1시간 간격으로 죽여나가자 이 사실을 토대로 엘은 키라가 수사본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을 이용하여 엘을 찾아내 죽이기 위한 라이토의 계획이었죠. 결국 라이토는 누군가에게 감시를 당하는데 류크는 라이토에게 얼굴을 보기만 해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신의 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사신의 눈을 가지기 위한 대가는 남은 수명의 절반. 당연히 라이토는 류크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데스노트가 죽을 사람의 행동을 어디까지 조종할 수 있는지를 실험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라이토는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타고 있는 버스에 범죄자와 미행자를 끌어들이고는 데스노트 조각을 이용해 범죄자가 류크에게 놀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듦과 동시에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레이 펜버라는 이름의 FBI 수사관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레이 펜버를 협박하여 그가 직접 데스노트의 이름을 적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그를 포함 키라 사건을 수사하는 FBI 수사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FBI는 키라 수사에 손을 떼게 되고 키라가 범죄자가 아니어도 자신에게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것을 확인한 일본의 키라 수사본부 역시 대부분이 수사를 포기하고 수사본부의 지휘를 맡고 있는 라이토의 아버지인 야가미 소이치로를 포함하여 단 5명만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엘이 자신들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키라 수사본부 멤버들의 엘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데요. 결국 와타리라는 인물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엘은 목숨을 각오하고 키라와 싸울 신념을 가진 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엘은 경찰들에게 자신을 류자키라는 가명으로 불러달라 말하고 그동안의 경과를 통해 키라의 발자취를 분석하여 대폭 압축된 수사 범위를 설명하죠. 엄청난 엘의 분석력에 수사원들은 엘을 신뢰하게 되고 모두가 합심하여 키라 체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합니다. 한편
레이 펜버의 약혼녀이자 전 FBI 수사관이었던 마키 쇼코는 그가 키라에게 살해당했다고 확신하고 독자적으로 키라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정보를 수사본부에 전달하려고 하지만 마침 아버지의 옷을 전달하러 온 라이토와 만나게 되죠. 라이토는 그녀가 가진 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눠 이름을 알아내고 가지고 있던 데스노트 조각에 이름을 써넣지만 마키 쇼코라는 이름은 가명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이 키라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라이토는 자신이 수사본부의 일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본명을 알아낼 수 있었고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어 넣어 그녀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레이 펜버의 죽음 당시 영상을 분석하는 엘과 경찰들은 그의 약혼녀 또한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은 레이 펜버가 수사하고 있었던 대상이었던 키타무라 차장과 야가미 국장을 포함 그들의 가족들을 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집에 돌아온 라이토는 금세 도청 장치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뮤크를 이용해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죠. 하지만 라이토는 감시당하면서도 과자 봉지 안에 몰래 숨겨놓은 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 범죄자를 죽이는 방법으로 용의 손상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합니다. 완벽한 라이토에 대응해 엘은 카메라를 회수하면서도 일말의 의심은 남겨두고 있었고 대학 시험날 엘은 그와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토호대학에 함께 입학하게 됩니다. 신입생 대표로 나란히 선 두 사람. 입학 선서를 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라이토에게 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강수를 두는데요. 이것은 엘에게 있어 키라에 대한 유효한 방어인과 동시에 효과적인 공격인 셈이었죠. 라이토는 엘이 자신에게 접근해왔음에도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엄청난 굴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라이토는 이 상황이 상대방이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도발을 받아들이기로 다짐합니다. 엘과 라이토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겉으로는 우정을 쌓아가는데요. 엘은 라이토의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한편 그에게 키라 수사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때 두 사람 모두 야가미 소이치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와의 대화로 라이토는 엘이 진짜임을 확신하게 되죠. 그 직후 방송국의 의문의 택배가 도착하는데요. 방송국을 통해 자신이 키라임을 자처하는 자의 협박성 메시지가 전국에 방영됩니다. 협박 테이프가 예고한 대로 키라를 부정하는 인물들이 실시간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수사본부의 오키타가 방송을 중지시키기 위해 방송국으로 찾아가지만 키라에 의해 바로 희생당하고 엘 역시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가미 소이치로가 트럭을 타고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강행수를 써서 방송을 중지시키고 협박 테이프를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엘은 키라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이 키라와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테이프를 방영하고 이것을 본 라이토는 또 하나의 데스노트의 소유자가 나타났음을 알게 되는데 그 자는 키라를 찬동하는 자인 동시에 사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엘 역시 제2의 키라의 존재를 확신하고 라이토를 수사본부에 합류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수사본부에서 엘과 대면한 라이토. 라이토는 키라의 연기를 해달라는 엘의 요청을 받고 라이토가 쓴 원고대로 만들어진 키라의 답변이 TV에 방영되는데요. 이를 본 제2의 키라는 키라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즉시 답변을 하지만 경솔하게 사신의 눈과 사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고 엘은 사신의 존재에 진심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제2의 키라의 정체는 잘나가는 여자 아이돌인 아만의 미사였습니다. 미사의 데스노트에는 사신 램이 붙어 있었는데요. 램은 미사에게 인간을 사랑한 제라스라는 사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줍니다. 제라스는 인간계의 한 소녀를 부모와 같은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소녀가 스토커에게 살해될 운명에 놓이자 인간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데스노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고 스토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놨습니다. 사신의 규율을 어긴 대가로 제라스는 모래가 되어 소멸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램이 제라스의 데스노트를 인간계로 가져와 미사에게 건네준 것이었죠.
미사는 데스노트를 소유한 인간은 수명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이용해 라이토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고 직접 라이토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라이토에게 한눈에 반한 미사는 사신의 눈으로 애를 죽여줄 테니 자신의 여자친구로 삼아달라고 제안하는데요. 괜히 거절했다간 라이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라이토는 미사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일단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라이토는 미사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시키는 대로 방송국에 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하는데요. 엘은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키라와 제이의 키라가 접촉했음을 단번에 파악합니다. 한편 라이토가 생각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미사를 협박하자 램은 미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라이토는 미사를 위한 것이라며 램에게 엘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자 램은 이를 수락합니다. 이렇게 쉽게 엘이 죽게 되는 것일까요? 대학 캠퍼스에서 라이토와 엘이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밤안의 미사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미사는 자기 소개를 하는 엘의 이름이 본명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라이토는 미사가 자리를 떠난 후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엘을 죽이려고 하지만 엘은 이미 미사의 휴대폰을 확보한 데다 비디오를 분석하여 얻어낸 증거물로 그녀를 제2의 키라로 확정짓고 체포한 상태였습니다. 엘의 끈질긴 추궁에도 미사는 입을 열지 않고 한계에 다다른 그녀는 램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미사를 보다 못한 램은 그녀에게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제안하고 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어도 라이토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게 된다는 말을 들은 미사는 이를 수락하죠. 램은 이 사실을 라이토에게 전하고 미사를 꼭 구해내도록 지시합니다. 미사를 구해내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라이토. 라이토는 미사에게서 넘겨받은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데스노트를 땅에 파묻어 숨깁니다. 이것은 라이토가 미사와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엘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데스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은 미사의 횡설수설에 엘은 혼란을 느끼고 라이토는 수사본부를 찾아가 자신이 키라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키라로 충분히 의심받을 상황이지만 라이토 자신은 키라로서의 자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라이토의 요청대로 엘은 라이토를 감금하고 그 이후에도 범죄자들이 죽어나가는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이것을 본 야가미 소이치로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도 아들과 함께 감금되겠다고 하죠. 감금 7일째. 라이토는 드디어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라이토의 신호에 맞춰 류크는 라이토의 기억을 지워버린 뒤 사라지고 라이토는 예전에 선한 눈망울을 가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기억을 잃은 라이토는 미사와 똑같이 횡설수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대고 자신을 감금해서 꺼내달라고 부르짖는데요. 그때 라이토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멈춰 있었던 범죄자 심판, 즉 라이토가 키라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범죄자 심판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라이토가 감금된 지 50일째. 기억을 잃은 라이토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게다가 기억을 잃기 전 라이토의 계획대로 그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램에게 건네준 데스노트의 새로운 주인이 범죄자를 죽이고 있는 상황. 엘의 제안대로 야가미 소이치로가 라이토와 미사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상황까지 만들지만 아무 소용없었고 엘은 라이토가 24시간 자신과 함께 키라를 추적하고 미사 역시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둘의 감금을 끝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요츠바 그룹. 요츠바 그룹의 8명의 임원들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방해가 되는 사람을 누굴 죽일지 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새로운 데스노트의 주인이 있는 것일까요? 키라 수사본부는 은거지를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엘은 지금의 라이토와 미사를 보며 의욕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엘은 그들이 분명 키라였다고 확신하고 다만 현재는 키라의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것으로 추리하죠. 무기력해진 엘의 태도에 화난 라이토는 엘과 치고받기도 하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갔고 결국 요츠바 그룹이 키라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키라에게 굴복하고 이 때문에
수사본부 일원들이 키라 수사를 이어가려면 경찰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경찰에 남기로 한 아이자와를 뺀 나머지 멤버들은 결국 경찰을 그만두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엘은 키라 수사를 도와줄 새로운 멤버를 추가합니다. 한편 수사에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미사의 매니저 노릇마고 있던 마츠다는 뭔가 해보자는 심정으로 요츠바 그룹 본사에 잠입. 그들의 회의 내용을 엿듣는데 성공하지만 바로 발각되고 궁지에 몰린 마츠다는 임기응변으로 미사를 요츠바 그룹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써달라고 제안합니다. 마츠다가 요츠바 그룹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키라 수사본부는 마츠다를 구하기 위해 미사를 투입. 요츠바 그룹 임원들에게 접대를 하던 도중 마츠다는 일부러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은 것으로 위장. 가까스로 이들에게서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마츠다가 입수한 정보로 요츠다 그룹과 키라가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한 엘은 때마침 자신이 또 다른 탐정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고 있는 에랄드 코일에게로 요츠다의 키다 마하이코가 엘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웨디가 요츠바 그룹에 잠입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성공하고 수사본부는 그들의 회의 내용을 엿보게 됩니다. 역시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누구를 죽일지 정하는 죽음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키라의 정체를 특정하려는 엘과 무고한 사람의 죽음을 막으려는 수사본부의 수사방침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라이토가 임기응변을 발휘 엘로서 나미카와 레이지에게 전화를 걸어 죽음의 집행을 한 달 후로 미뤄달라고 제한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엘은 키라 수사에 미사의 협조를 요청하는데요. 엘의 지시를 받고 에랄드 코일로 위장한 아이버는 일부러 요츠바 그룹에 미사의 정보를 흘리고 이 정보를 듣게 된 새로운 키라가 미사를 아내로 삼으려고 결심하자 이를 지켜본 램은 미사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데스노트의 조각을 뜯어냅니다. 요츠바 그룹의 모델 면접을 보게 된 미사에게 램이 접근하고 램은 데스노트 조각을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뒤 미사에게 라이토와 미사가 키라였다는 사실과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서 기억을 잃었다는 진실까지 말해줍니다. 램을 통해 임원들 중 히구치가 새로운 키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사는 히구치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키라라는 자백을 확보. 이 사실을 엘과 라이토에게 알립니다. 엘은 히구치를 붙잡기 위해 그의 모든 차에 도청 장치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요츠다 그룹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마츠다를 이용한 히구치 체포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것은 마츠다가 TV에 출연해서 키라의 본명을 말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려고 하는 히구치의 움직임을 유도해내는 것. 계획대로 방송에서 마츠다의 얼굴을 본 히구치는 기겁하고 미사의 후속 매니저로 위장한 모기에게 전화를 걸어 마츠다의 본명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엘과 라이토가 짠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히구치는 요시다 프로덕션까지 찾아가 마츠다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어보지만 이 또한 가명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른 방도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램과 거래해 사신의 눈까지 손에 넣습니다. 히구치가 검문하는 경찰을 죽이는 것을 본 엘은 그가 얼굴만 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확신. 키라 수사본부는 즉시 히구치 체포 작전에 돌입하고 엘과 라이토도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하는데요. 히구치가 마츠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직접 방송국으로 찾아가지만 이 또한 함정이었고 히구치는 필사적으로 도주하지만 키라 수사본부를 떠난 멤버인 이데와 아이자와의 지원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놓고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히구치는 수사원들 앞에서 키라의 살인 방법에 대해 털어놓고 이로써 엘과 수사원들은 처음으로 데스노트와 사신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데스노트를 만져서 사신을 확인한 엘에 이어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만진 순간 라이토의 잃어버렸던 기억이 모두 돌아옵니다.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서 기억을 잃고 엘의 수사망에서 벗어난 것, 엘과 함께 키라 수사를 해서 데스노트를 확보한 후 노트를 만질 기회를 얻음으로써 기억을 되찾는 것까지 모두 라이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라이토는 기억을 잃기 전 시계에 숨겨놓았던 데스노트 조각을 몰래 꺼내어 자신의 피로 이름을 써서 히구치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데스노트를 조사하던 키라 수사본부는 뮤크가 거짓으로 써놓은 데스노트의 사용법을 보고 라이토와 미사가 결백하다고 판단. 라이토와 미사는 자유의 몸이 되고 라이토는 계속해서 수사본부에 남기로 결정하는데요. 라이토는 수사본부를 떠나는 미사에게 자신이 땅속에 파묻어 놓은 데스노트를 찾아낼 것을 몰래 전달하고 라이토의 지시대로 데스노트를 찾아낸 미사 역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미사는 엘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써넣어 죽이라는 라이토의 편지를 보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수명을 봤었기 때문에 엘의 이름이 기억날 리가 없었죠. 미사는 라이토를 위해 수명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뮤크와 또 한 번 사신의 눈에 거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사본부를 찾아온 미사의 수명이 줄어든 것을 본 램은 당황하는데 이것 또한 라이토의 계획대로였고 라이토는 다시 류크와 대면하게 되죠. 라이토는 미사에게 범죄자의 심판을 맡기고 미사는 라이토의 지시대로 충실히 범죄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타난 키라의 존재에 당연히 엘은 자유의 몸이 된 아만의 미사를 의심하고 노트에 잘려진 조각의 이름을 적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라이토가 키라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추리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엘은 노트에 직접 사형수의 이름을 적어보는 실험을 통해 데스노트의 가짜 규칙을 알아내려고 하죠. 이대로 가다간 아만의 미사가 엘에게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 이 모든 상황이 라이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라이토는 램이 미사에게 애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미사에게 키라의 심판을 맡겼고 미사의 목숨을 구해내기 위해 램이 직접 엘을 죽이도록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램은 사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데스노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금기를 어기고 엘과 와타리의 이름을 자신의 데스노트에 써넣어 죽여버리고 자신도 모래가 되어 소멸합니다. 엘의 죽음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램의 데스노트까지 입수하는 라이토. 이로써 모든 방해꾼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데스노트는 아버지인 야가미 소이치로가 보관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키라 수사본부 멤버들의 추천을 받아 죽은 엘과 와타리의 역할을 라이토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 라이토는 미사와의 동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신세계 창조를 시작하고 웨디와 아이버를 포함하여 요츠바 그룹의 임원들까지 데스노트의 존재를 알고 있는 모두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23살이 된 라이토는 경찰청에 합격. 경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키라의 범죄자 심판은 그 위세를 더해가고 세계는 키라에게 대항하는 공포와 응원하는 목소리로 양분됩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키라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그렇게 세계는 키라가 왕이 돼버린 암흑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편 엘이 자라온 곳이자 그의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고유기관인 와미즈 하우스에 엘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와미즈 하우스의 관리자인 로저는 엘의 죽음을 후계자인 니아와 멜로에게 알리고 둘이 힘을 합쳐 키라를 잡을 것을 제안하지만 니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멜로는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키라를 잡겠다며 시설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자적인 키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엘의 후계자가 된 니아를 합류시킵니다. 한편 일본 키라 수사본부는 경찰청장이 납치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청장을 납치한 장본인은 시설에서 나온 이후 뒷세계의 투신의 어느 마피아 조직에 들어간 멜로였습니다. 멜로는 키라 수사본부에게 경찰청장과 데스노트의 교환을 요구하고 이데엘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비밀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라이토가 데스노트로 청장을 자살로 위장하여 죽여버리자 멜로는 키라가 경찰청장의 납치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추리해내고 이번에는 라이토의 동생인 야가미 사유와의 노트 교환을 지시합니다. 이 때문에 라이토는 엘로서 FBI 국장인 메이슨에게 협조를 요청하는데 전화를 대신 받은 니아와 처음으로 접촉하게 되죠. 니아는 이데엘이라는 돌직구로 라이토를 당황시키고 라이토 역시 니아에게서 엘과 비슷한 분위기와 압박감을 느낍니다. 니아는 라이토에게 모든 지휘를 맡기고 결국 야가미 소이치로가 데스노트를 가지고 목적지인 LA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멜로는 비행기 기장까지 매수하는 방법을 써서 수사원들을 따돌리고
데스노트를 사이와 교환한 뒤 미사일까지 활용하여 결국 노트를 입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기상천외한 술수에 천하의 라이토도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멜로는 니아의 수사 진행을 늦추기 위해 키라 대책본부의 요원 대부분을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한편 라이토가 처음 얻게 된 데스노트의 본래 주인인 시도우라는 사신이 인간계로 내려오게 되고 노트를 훔쳐간 장본인인 류크를 찾아와 자신의 노트를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니아가 알려준 정보로 니아와 멜로가 엘의 후계자임을 알게 된 라이토는 이들을 없애기 위해 미사의 사신의 눈으로 마피아 명부를 확인해 데스노트의 소유자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멜로의 거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시도우는 멜로 일당의 아지트를 찾아가 노트를 돌려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순둥이의 바보 같은 시도우는 오히려 멜로에게 이용당하게 되고 데스노트에 적혀있던 거짓 규칙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한편 라이토는 멜로 일당을 소탕하기 위해 미사를 키라로 위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노트를 키라 수사본부에 전달하고 데스노트에 미리 적어놓아 마피아들이 모두 죽는 타이밍에 수사원들이 현장을 습격하여 노트를 되찾고 멜로까지 죽인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렇게 라이토의 데스노트가 키라 수사본부로 넘어오고 이 상황에서 데스노트를 빼앗긴 사실에 죄책감을 갖고 있던 야가미 소이치로가 작전을 위해 류크와 사신의 눈거래를 하기로 결심하죠. 결국 키라, 아니 라이토의 계획대로 키라 수사본부는 마피아가 죽는 타이밍에 맞춰 멜로의 은거지를 습격하여 남아있는 잔당들을 해치우는 한편 빼앗긴 데스노트를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혼자 남게 된 멜로와 대면한 소이치로. 하지만 그는 라이토의 계획과는 달리 데스노트로 멜로를 죽이는 것을 망설이다가 기습을 당하고 멜로는 은거지를 폭파시킨 틈을 타 도망쳐버립니다. 큰 부상을 입은 야가미 소이치로는 사신의 눈으로 라이토의 수명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아들이 키라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토는 입수한 2건의 노트 중 하나를 시도우에게 돌려주고 시도우는 노트를 가지고 사신계로 돌아가게 되죠. 이번 사건으로 니아는 키라와 일본 수사본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데엘은 라이토를 유력한 키라 후보로 추리하는데요. 미국조차 키라를 인정해버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멜로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사진을 돌려받기 위해 니아를 찾아옵니다. 멜로는 사진을 가져가면서 그 대가로 니아에게 사신의 존재와 가짜 규칙 등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알려주고 떠나죠. 니아는 이 정보를 토대로 일본 수사본부에 연락하여 류크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짜 규칙에 대한 질문으로 키라가 사신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합니다. 만약 가짜 규칙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라이토가 감금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낸 사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니아는 일본 수사본부 멤버들 중 라이토를 키라라고 의심해본 적이 있는 자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니아의 도발에 열받은 라이토는 키라로서 미국 대통령을 협박해 니아 일행이 있는 장소를 알아내고는 키라 추종자들로 하여금 아지트를 습격하게 합니다. 이들로 인해 니아 일행이 건물 밖으로 도망쳐 나오면 사신의 눈을 가진 미사가 그들을 데스노트에 적어 죽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아는 엘이 남기고 간 막대한 유산을 활용, 다량의 돈을 키라 추종자들에게 살포하고 그들이 돈의 정신이 나간 틈을 타 경찰 복장으로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다른 곳에 아지트를 마련한 니아는 곧바로 일본 수사본부에 연락해 자신들이 공격받은 경위를 설명하며 다시 한번 라이토를 의심하는 수사원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결국 아이자와가 니아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수사원들이 니아에게 협조할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라이토는 미사에게 특단의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은 미사가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트를 넘겨버리는 것. 아이자와와 모기가 라이토의 집을 찾아가 미사를 만나고 내부를 수색하지만 노트는 이미 빼돌린 뒤였고 노트에 대한 기억을 잃은 미사에게 증거가 나올 리가 없었죠. 그리고 라이토의 선택에 의해 미사의 데스노트를 전달받은 새로운 키라인 미카미테루가 도를 넘어서 나대는 키라 추종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라이토는 기대 이상으로 키라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미카미의 행동에 만족하는데요. 미카미는 키라로부터 별다른 지시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행동의 제약을 받고 있음을 눈치채고 새로운 키라 대변인으로서 라이토의 대학 동기이자 키라를 추종하고 있는 인물인 다카다 키요미라는 아나운서를 선택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라이토는 이 우연을 활용하기로 결심. 일본 수사본부 멤버들에게는 다카다와의 친분을 이용해 키라를 추적하겠다고 제안하고 다카다와 접촉하는 데 성공. 라이토는 다카다에게 자신이 키라임을 밝히고 그녀를 통해 미카미와 소통하기로 계획합니다. 키라의 정체가 야가미 라이토임을 확신한 니아는 일본으로 입국했음을 일본 수사본부에 알리고 조만간 만날 것을 제안하며 라이토에게 승부를 걸어옵니다. 그러자 라이토는 승부를 받아들이고 다카다에게 필담을 이용해 키라의 역할을 대신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미카미에게 가짜노트를 만들도록 지시하죠. 니아 역시 다카다와 접촉한 키라 추종자들을 분석한 결과 미카미 테루를 의심하게 되고 제반니 요원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미행. 제반니는 미카미가 데스노트를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가 키라 대행자임을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일본 수사본부의 아이자와 역시 라이토가 다카다와 만날 때 지나치게 카메라와 도청기를 신경 쓰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필담을 이용해 소통하고 있을 거라 의심하고 자신이 생각이 들어맞자 이 사실을 니아에게 알려주지만 니아는 아이자와에게 나대지 말고 그냥 자신과 키라와의 싸움을 지금과 같이 지켜봐달라고만 얘기하죠. 그리고 니아는 만약을 위해 제2의 키라였던 미사와 일본 수사본부의 모기를 확보하는 한편 제반니를 통해 미카미의 생활 패턴과 노트를 사용하는 습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판을 내기 위한 준비가 각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니아가 먼저 라이토에게 외딴부두의 창고에서 만날 것을 제의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니아를 죽이려는 라이토와 또한 이런 라이토를 키라로서 잡으려는 니아. 그때 미카미에게 라이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다카다가 갑자기 멜로에게 납치당하는 변수가 발생하는데요. 다카다는 기회를 틈타 속옷에 몰래 숨겨놓은 데스노트의 조각으로 멜로를 죽이고 미카미에게 지시사항을 전하는 데 성공하지만 라이토는 이제 쓸모없어진 다카다를 데스노트 조각을 이용해 분신 자살로 위장해 죽여버리고 맙니다. 드디어 승부의 날. 일본 수사본부는 보관하고 있던 데스노트를 가지고 니아 일행을 만나러 갑니다. 서로를 대면한 그들은 키라 대행자인 미카미 테루가 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곧 미카미가 도착하고 그는 라이토를 제외한 모두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어넣습니다. 이 모든 것이 라이토의 계획대로였습니다. 라이토는 니아가 데스노트를 조작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카미에게 가짜노트를 준비시켰고 승부의 날에만 그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데스노트를 가지고 오도록 지시했던 것. 미카미가 노트에 이름을 쓴 지 40초가 지나고 라이토가 승리를 선언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니아 일행은 즉시 미카미를 체포하고 데스노트에 유일하게 라이토의 이름만이 쓰여있지 않은 것을 확인. 라이토가 키라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그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니아 일행은 라이토의 계획대로 가짜노트를 조작할 뻔했으나 멜로가 다카다를 납치하는 변수로 인해 미카미가 숨겨둔 진짜 데스노트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이었죠. 즉 라이토가 자신의 데스노트 조각으로 다카다의 이름을 적을 때 미카미도 라이토의 지시를 어기고 진짜 데스노트를 꺼내어 그녀의 이름을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반니가 하루 만에 미카미의 필적까지 완벽하게 흉내내 가짜 데스노트를 만들어 진짜와 바꿔치기 한 것을 라이토에게 설명한 니아는 품 안에 숨기고 있던 진짜 데스노트까지 꺼내어 보여주며 모든 게 변수를 만들어낸 멜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니아는 자신과 멜로 둘 다 개인으로는 목표인 애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애를 넘어설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렇게 키라에게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하죠. 결국 확실한 증거 앞에서 라이토는 자신이 키라임을 선언합니다. 라이토는 신세계의 신으로서의 자신의 이상을 설명하지만 소용이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시계에 숨겨놓았던 데스노트 조각으로 니아의 이름을 써넣어 주기라고 시도하지만 극도의 배신감에 분노한 마츠다의 총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린 미카미 역시 자살하고
이 혼란을 틈타 라이토가 도망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라이토의 추한 모습을 지켜보고 모든 게 끝났음을 알게 된 류크가 자신의 노트에 라이토의 이름을 적어넣게 되죠. 라이토는 자신과 혼신의 힘을 다해 두뇌 싸움을 벌였던, 그리고 자신이 데스노트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존재인 엘의 환영을 보며 쓸쓸하게 숨을 거두게 되고, 그렇게 데스노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데스노트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본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된 장편 만화로 오바타 타케시의 뛰어난 작화 퀄리티와 스토리 작가인 오바 츠구미의 반전을 거듭하는 파격적인 스토리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영화와 뮤지컬로까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만들어져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꼭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까지 정주행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더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